커피숍 한켠, 낯선 듯 익숙한 자리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기억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며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을 사이에 두고도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가까운 느낌. 5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들은 아직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정우성인가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단 한 문장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저 최은주예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숨이 목 끝에서 걸렸어요. 왜 정우성은 그 이름 앞에서 말문이 막혀버린 걸까요?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못한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뒤바꾼 운명적 선택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정우성은 올해 74살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 외곽 반지하 월세반에 혼자 살았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반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인쇄소를 운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물결에 인쇄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빚을 정리하고 나니 남은 건 통장 잔액 23만 원뿐이었어요. 매달 받는 기초 노령연금은 32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월세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더 오른 채 10만 원도 되지 않았어요. 그는 하루 식비를 2천 원으로 맞춰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1,000원짜리 컵라면 하나, 점심과 저녁은 건너뛰는 날이 많았어요. 배가 고프면 수돗물을 마셨습니다. 가족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아내와 헤어졌습니다. 외아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처음 몇 년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전화가 끊겼어요. 마지막으로 아들 목소리를 들은 게 언제였는지 정우성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 연락처에는 아들 번호가 아직도 저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누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가슴 한켠에 묻어둔 이름, 최은주였어요. 22살 봄, 전남 순천의 작은 섬유 공장에서 처음 만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공장 회계를 맡고 있었고 그는 인쇄물 납품을 하러 갔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쳤어요. 딱 한 번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딱 한 번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 주 그 공장에 다시 납품을 갔을 때 은주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어요.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50년 정우성은 그 이름을 잊지 못했어요. 잊으려 했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우성은 경로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사흘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어르신들 식사를 나르고 설거지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시급 9,600원이었어요. 그날 원장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우성씨 미안한데요. 다음 달부터 인건비 줄여야 해서. 원장님은 말을 흐렸어요.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잠시 멈췄어요.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퇴근길에 그는 편의점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삼각김밥이 진열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1,500원짜리 참치마요. 삼각김밥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2개와 100원짜리 동전 3개가 전부였어요. 1,300원이었습니다. 삼각김밥 가격에 200원이 모자랐어요. 그는 유리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발바닥이 욱신거렸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옆자리 벤치에 지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죽 지갑이었어요. 두껍고 묵직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갑을 집어들었어요. 지갑 안에는 현금 30만 원과 카드 2장이 있었습니다. 명함도 한 장 들어있었어요. 김상훈, 수원시 영통구청 공무원,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냥 가, 신고만 해.
너도 지금 힘들잖아.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그는 곧 허리를 폈어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영동부천까지 걸어가는데 20분이 걸렸어요. 버스비 1200원을 아끼려고 걷는 길이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민원실에서 분실물 접수를 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무표정하게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접수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에도 그는 걸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배꼽 아래가 쓰라렸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로당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분실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갑 주인 김상훈이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했어요. 경로당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습니다. 우성 씨, 혹시 그 지갑 가져온 분이 우성 씨 맞죠?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씨가 자기 지갑에서 5만 원이 빠졌다고 하는데 저도 믿지 않아요. 근데 윗분들이 확인하라고 해서. 원장님은 눈을 예리 깔았습니다. 정우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5만 원이라는 돈이 자신한테 얼마나 큰 돈인지 그는 아무도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그는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무렵 경로당에 새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수원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회고 글쓰기 수업이었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강의실 하나를 빌려서 진행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였어요. 원장님이 우성 씨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무슨 글쓰기야. 내 이야기가 누구한테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강사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박진아라고 했어요. 첫 시간의 주제는 내 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봄날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저마다 펜을 들었어요. 정우성은 한참을 빈 종이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손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한 글자씩이었습니다. 22살 봄. 그렇게 쓰고 나니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2장 반을 가득 채웠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최은주라는 이름을 종이 위에 썼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 박진아가 다가왔어요. 어르신, 이 글 제가 다음 주에 낭독해도 될까요? 정우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하지마. 남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 늙은 영감 옛날 타령이라고. 하지만 박진아의 눈이 진심이었어요.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칠 뒤 민원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상훈이 직접 경로당을 찾아왔어요. 40대 중반,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제 지갑에서 분명히 5만 원이 없어졌어요. 신고할 때 들어있던 돈이 접수되면서 없어진 겁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원장님이 당황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흘끔흘끔 쳐다봤어요. 정우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가져갔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실물 접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해야죠. 김상훈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러나 그 말은 이미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르신 몇 분이 정우성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구석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성은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을 데웠어요.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 근데 어쩌겠어. 말해봤자 누가 믿어주나. 그는 그릇을 계속 닦았어요. 그 주 목요일 글쓰기 수업에서 박진아가 그의 글을 낭독했습니다. 강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어르신 몇 분이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였어요. 낭독이 끝났습니다. 박진아가 말했어요. 이 글은 저희 재단 SNS에 올려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해서요.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경로당 아르바이트라 결국 잘렸어요. 원장님은 미안하다는 말을 3번 했습니다. 정우성은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나 돌아서는 순간 발바닥이 땅을 잃은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통장 잔액은 18만 원이었어요. 다음 달 월세는 35만 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는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며 그 말을 되뇌었어요. 그로부터 열이틀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정우성은 수도요금 고지서를 뜯다가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정우성 선생님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말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수원일보 기자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복지재단 SNS에 올라온 글쓰기 수업글을 봤는데요. 혹시 직접 쓰신 분이 맞으시죠? 정우성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글이 사흘 사이에 공유가 12만 건이 넘었어요. 독자분들이 원작자분을 찾고 싶다고 해서요. 그는 핸드폰을 귀에 붙인 채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숨이 목끝에서 거였습니다. 12만 건이라는 숫자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읽었다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는 작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기사가 났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50년의 봄 이른낸 노인이 처음으로 쓴 첫사랑 이야기. 기사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읽다가 울었어요. 할아버지, 그분 꼭 찾으세요. 저도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댓글 맨 아래에 한 줄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글의 최은주가 순천 출신이면 제 어머니일 것 같습니다. 그 댓글을 단 사람은 최지안이라고 했어요. 최은주의 딸이었습니다. 기자 이수연이 다시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혹시 최은주 씨 따님과 연락해 보시겠어요? 정우성은 한참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수원역 근처 카페에서였어요. 최지아는 중년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옆에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정우성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발이 굳었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할머니였어요. 등은 약간 굽어 있었지만 눈은 50년 전 그 봄날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이 그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지금 훅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정우성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 기억하세요. 저 최은주예요.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50년이 단 한 문장으로 무너졌어요. 눈시월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엔 말이 없었어요. 커피가 식었습니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때 갑자기 내려간 건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였어요.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었고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몰라서 50년을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리웠던 것이었습니다. 나도 그 버스 정류장을 몇 번이나 기억했는지 몰라요. 그때 연락처라도 줄걸. 은주의 눈이 붉어졌어요. 딸 최지안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자리를 슬그머니 비켜줬습니다. 잠시 후였어요. 선생님 글 읽었어요. 딸이 보여줬거든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너무 잘 썼어요. 우팽. 그날 버스 정류장이랑 점심 먹던 거 저도 기억해요. 정우성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어요. 그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은주의 손이 그 위에 살며시 얹혔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이 풀렸어요. 기사가 알려지면서 복지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글쓰기 수업의 정식 보조 강사로 주 3회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시급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분실 지갑 사건도 해결됐어요. 알고 보니 5만 원은 구청 민원실 담당 직원이 실수로 따로 분리해 보관한 것이었습니다. 서류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었어요. 구청에서 공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성 씨, 저희 착오로 오해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담당자가 직접 경로당을 찾아와 말했어요. 김상훈도 함께 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의심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덕분에 지갑을 찾은 건데 이렇게 오해를 드렸네요. 그가 머리를 숙였어요.
정우성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우성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핸드폰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아들 이름이 맨 위에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가 3번 갔습니다. 4번째 신호가 울리려는 순간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굵었지만 그 안에 오래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나야, 잘 있었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성은 반지하 방 창문 너머로 가로등 빛을 바라봤어요. 빛이 노랬습니다. 봄날의 버스 정류장 가로등과 같은 빛이었어요. 그는 처음으로 그 봄날을 슬프지 않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따뜻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우성 씨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 가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용감한 일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걸요. 지갑 속 30만 원이 절실했을 그 순간에 정우성 씨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 작은 선택이 50년 만의 재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인연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요. 잊혀진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 살아 숨쉬다가 언젠가 봄날처럼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50년을 간직한 이름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그 이름을 살며시 꺼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가장 기억에 남는 봄날은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읽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만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